자, 석영천도 이후에 중앙지배층의 보수와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합니다. 문벌 사회라고 했죠. 문벌. 문신 위주의 사회가 바로 고려였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아예 과거 시험에 문과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무신을 차별했습니다. 물론 거란족 쳐들어오고 여진족 쳐도 이러면서 약간 무신들의 월급을 올려준 건 있어요. 전시가에서 월급을 올려준 건 있지만 계속해서 무신들은 차별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나 윤관 이런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무신이 아니라 문신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 보면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죠. 그 부대들의 최고 지휘관은 항상 무신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문신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한 부대 최고 지휘관도 올라가지 못하는 신분, 그런 차별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의종이 실정,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맨날 잔치만 하고 술 마시고 놀아요. 자, 그런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차별들의 불만이 많았던 무신들이 이미 그 전부터 차근차근 좀 반란을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의종이 하루는 또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놀러를 갑니다. 거기에 놀러를 가서 문신들 가지고 술 마시고 막 놀고 무신들은 거기서 보초, 경호를 서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대장군이었던 이소은과 젊은 무신 간에 수바키라는 겨루기 게임을 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UFC 복싱, 뭐 택견 같은 건데 그런 겨루기를 하는데 대장군인 이소은이 집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니까 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자 젊은 모시였던 할례가 이 이소은을 상당히 약 올리면서 빈잔을 주고 막 뺨까지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신들이 이미 열받은 때로 열받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있죠. 정중부 있죠. 정중부도 그 전에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준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무신들이 야, 오늘이야 해가지고 그 보현원에 있던 문신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의종을 폐위시켜버리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변, 1170년에 무신정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부와 이의방 같은 무신들을 중심으로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이 무신집권기 때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은 중방이라든지 교정도감이라든지 무신들이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정치를 해 나갔는지가 수능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중방은요, 무신정권기 초기 중방을 중심으로 전국 정치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중방은요, 무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기관입니다. 고려의 무신들 중에 제일 높은 게 상장군들이 되겠는데요. 이 상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와 관련된 이들이 회의하던 그런 기구가 중방이에요. 고려는 회의를 참 좋아했죠. 그렇죠? 문신들 중에 높은 문신들이었던 재신과 추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죠. 자, 그렇게 문신들인 재신과 추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있다면은 이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바로 중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무신들이 다 중방에 모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 정권기의 초기에는 중방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무견집제, 무신들이 재신과 추신, 문신들이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무신들이 이제 그런 고위 간직들이 재신과 추신에 들어가서 뭐 도병마다 신목도감 이런 회의들을 했겠죠. 자, 그리고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데, 자, 무신들은 문신들, 문벌들보다 백성들이 더 많이 수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신들의 백성 수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억눌려 있다가, 여태까지 문신들에게 억눌려 있다가 자신들의 세상이 되니까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 다 가져와, 세금 가져와 막 이래서 더 괴롭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또 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격하고 조금 행동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탈을 많이 하니까 아, 이것들 진짜 무신들 옛날 문벌들보다 훨씬 더 하네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항상 그래요. 뜯기다 보면은 굶어주구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번 개겨보자라고 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농민 봉기도 일어나고요. 천민들의 신분 해방도 운동도 일어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좀 이따가 나오긴 할 텐데, 이 초기에는 무신 집권자들끼리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또 싸우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무신 집권자였던 이의민이라는 인물이 출신이 천해요.
자, 이민은 경주 사람으로 그에 붙인 이서는 소금과 채를 파는 일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민의 아버지는 소금 장수입니다. 그리고 모치는 영의령 옥령사의 여종이었다. 엄마는 종이었어요. 절의 종이었어요. 정중부에 난 때에는 이민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증랑장이 되었다가 곧이어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민은 경주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 출신인데 어떻게 이제 문벌에 눈에 띄어가지고 개경으로 왔다가 승진하고 군대 입대했다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최고 권력 집권자, 무신 집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이민 쟤도 천민 출신이야. 우리랑 똑같이 천민 출신인데 지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그럼 우리 같은 지금 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치? 문벌처럼 태어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성공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민도 그렇게 올라갔자라고 하면서 이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빈발해지는 것도 있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요. 망이 망소이. 이름부터 보세요. 망이 망소이. 약간 그렇게 좋은 집안 같아 보이진 않죠? 공주에 있는 명학소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혹시 기억나요? 뭐죠? 그렇죠? 부곡소의 그 소죠. 특수행정구역으로 차별받고 훨씬 더 세금도 많이 내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던 그 차별받던 지역에 명학소에 있던 망이 망소이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만정의 난도 유명하죠? 만정의 난. 자, 만정, 산호비 만적 등이 북산에 남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최충원의 집 산호비였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요.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장수고 누구는 재상이 정해져 있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우리들만 채찍 아래서 고생하느냐? 우리도 반란 일으켜서 성공하면은 우리도 최고 집권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이 만적의 난도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든지 만적의 난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도들 보면은 만적, 망이 망소이, 전주 관노, 노비들이죠. 이연년, 효심, 김삼일 다들 출신 자체가 농민들 아니면 또 천민들이 일으킨 반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처음에는 무신집권자가 이방이었다가요, 정중부로 바뀌었다가 경대승으로 바뀌었다가 이민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되게 혼란스러워요. 무신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최충원 아들 최후, 최양, 최희로 가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 4대 아들,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이렇게 4대 60년에 걸쳐서 무신 집권기의 안정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무신 집권자들이 어떠한 기간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최충원 때는요.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최고 집권 기구고요. 자, 최충원은 이제 중방 말고요. 이 교정도감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집권자인 최충원이 교정도감의 최고 우두머리 교정별감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군대 말고 또 도방이란 걸 둬서 이제 개인적으로 경호부대로 삼게 돼요. 그래서 따로 사병적 성격이 지닌 도방을 두고선 경호원을 두게 되고요.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는요, 정방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방, 뭐랑 헷갈리면 안 될까요? 아까 나왔던 중방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방이랑 잘 구분하시고요. 정방은 인사권을 장악해요. 인사권이란 게 뭐예요? 자, 사람을 써서 이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봐가지고 이 사람의 어떠한 자리를 앉힐 것인가? 그렇죠. 국방부 장관을 시킬 건지, 교육부 장관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아니면 일을 잘하면 승진시키고, 일을 못하면 자천시키고, 낮추고, 자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사권이란 말이에요. 이 인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될까요? 그렇지? 이런 전제군주 국가에서는 왕이 행사해야지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보면서 일 잘하면은 왕한테 잘 보이면은 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인사권을 최후가 정방이라고 자기네 집에 설치하고선 자기네 집에서 행사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을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은, 신하들은, 관료들은 누구만 쳐다봅니까? 그렇죠. 최후의 눈에 잘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최후한테 뇌물 바치고, 최후의 집에는 엄청나게 뇌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왜? 최후한테 잘 보이면은 이걸 통해서 승진할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다고요. 또 서방은요, 문신들의 자문기관이에요. 문신들의 자문기관.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처음에는 문신들이요, 다 죽여버렸다고요. 무릇 갓쓴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하면서 다 죽이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정치를 하려니까 뭐 힘들죠. 그렇죠. 문서도 써야지, 외교 문서도 써야지, 행정해야죠. 이게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니까 문신들, 그러니까 자기들, 무신들의 지배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신들을 두고선 자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서방이라고 있었고요. 또 야별초, 나중에는 삼별초라고 확대되는데요. 원래는 요즘처럼 야간 방범 순찰대로 시작돼서 나중에 확대된 삼별초라는 조직.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도방과 삼별초가 바로 최씨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던 그런 뭔가 기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도감, 도방, 정방, 삼별초, 특히나 교정도감, 정방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 밑에 있는 표 한번 보시면은 요 교과서에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초기였던 요 이방, 정중부, 경계성, 이임이 때는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지만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이후 여기도 다 교정도감이 있는 거예요. 교정도감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고 또 정방을 만들어서 인사권도 행사했다. 이런 기구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